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간 후가 되겠죠. 이제 몇 시간 후면 미국 정부 주최로 19개 기업을 초청해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구성과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서밋이 개최됩니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반도체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도 당연히 참가합니다. 서밋에 참여하는 반도체 기업을 보면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삼성전자, TSMC, NXP 반도체 등입니다.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죠.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세계 3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위, NXP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야말로 각 분야 끝판왕들의 총집합입니다. 그런데 말이 서밋이지 왠지 힘센 형한테 불려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제너럴 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이폰으로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애플조차도 반도체 공급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미국 기업이죠.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도 반도체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제조에서는 강국이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은 대만과 우리나라죠. 사실상 반도체 제조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반도체의 70%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공급 부족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압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공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좀 팍팍 지어라. 이렇게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미 양사 모두 미국 투자를 거의 확정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한다거나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아무리 날고 기는 반도체 세계 최강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상 미국 기술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주요 고객인 팹리스 업체들도 거의 다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 기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중국에 수출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지금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정말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일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일부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완전히 똥망인데다가 자동차의 특성상 내구성이 또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전 세계로 팔려나가다 보니까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저온에 강해야 되고 아주 더운 지방에서는 또 고온에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또 고온과 저온, 이 온도 변화에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만큼 품질 테스트에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고, 만약에 차에서 사고라도 나면 이게 또 보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코나가 불이 났을 때 LG화학과 현대차에서 공동으로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자동차 제조사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한 업체도 책임을 전가받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돈이 많이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에서 제조가 되지 않고 구식 장비와 8인치 웨이퍼에서 제조가 되는데 이게 단가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만들기 정말 더럽게 싫은 반도체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인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미국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할 게 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큰 고객인데 너무 미국 입맛에만 맞추다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입맛에 맞추자니 미국이 또 기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TSMC에서는 지금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도 엄청난 세금 감면을 조건으로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고 있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예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국가적 지원은커녕 총수가 감옥에 가 있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뛰어가도 현찮을 판에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서밋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아마 며칠 내로 기사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삼성전자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